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안타까워. 이거 하나가 뜨면은 얼른 해치우고 넘어가야 되는데 문 닫고 가기 바빠가지고서 그걸 못 해치우고요. 자, 그래 추석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이걸 또 안 해놓으니까 나중에 또 자꾸 뭐라 그래. 예, 저기 정동진님, 정혜옥님, 안대준님, 예. 차 계속 안 가지고 다니시죠? 예. 예, 저기 차량 번호를 얘기 자꾸 해가지고요. 김동성님, 그 다음에 최용기님, 김종백 회장님 오셨고, 김형근님, 이원선 회장님 부회장님 오셨고, 오영성님, 김상근님, 예, 박민재님, 안남수님, 박태근님, 1분만 늦었으면 지각으로 체크 내가 설다 그랬는데, 윤성님, 예, 하정심 선생님, 김영환 부회장님, 김길수 사모님, 김효동님, 김영수님, 유영성님, 예. 임원채님, 김매자님, 예. 차 저기 유영석 선생님 차 가지고 다니시죠? 예. 차 남바 좀 알려줘요. 뒤에 거만. 6114. 6114. 그 다음에 회장님 있고 차 안 가지고 다니세요? 차 안 가지고 다니시고 윤수님 차 가지고 다니세요? 네. 예, 차 남바 좀 알려주세요. 뒤에 거만. 720 그 다음에 아주 이 차 때문에 넌더리가 나는가 봐. 차 엄청 챙기는 거 보면. 예. 지나침에 이제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지나친 일의 마지막에. 지나치게 마지막에 이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지나친 게 마지막에 이르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너무 지나치면 회복이요? 뭐 구덩이로 푹 빠지지 뭐. 그 다음이 감기거든. 구덩이거든. 그 다음이 지나치면 그게 다라면 그 다음에 이제 예, 안녕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륙은 요놈 상태입니다. 요놈. 예, 요놈 상태예요. 상륙은 과섭 멸정이라 흉하니 무구하니라. 뭐 좀 말이 이상해요. 저 정은 이마입니다. 이마 정자. 네, 정수리 할 적에 정자입니다. 지나치게 건너다가 이마를 깼다. 뭐 말하자면 문이 요만한 데를 아무 생각 없이 막 뛰다가 꽝 하면은 정신없이 박죠. 그죠? 인정사정 없이 박어. 예, 그런 거다. 그런데 흉하다. 그래서 흉하다. 근데 흉하고 무구는 전혀 다른 상태잖아요. 근데 뒤에 무구다. 요렇게 뒤에 달려 있습니다. 그냥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문장이 되지 않은 소리를 해놨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륙은 지나치게 건너다가 과속하면 카메라에 찍히죠. 과속하면은 예, 지나치게 건너다가 이마를 깼다. 이마를 멸하였다. 지금은 지나침에 극에 달한 때입니다. 상륙이 9.3이 아닌 9.5와 관계하는 모습입니다. 얘는 얘에 짝이 돼야지 옳은데 지금 얘하고 짝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얘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얘들은 정응 관계인데 얘하고 하면은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태는 지나침을 말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관계에선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상적이 않은 관계에서 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대과의 때에 유약한 상륙이 구호와 지나친 사랑을 했다. 예,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했다. 흉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뒤에 계시는 분들은 저 카메라 다리 슬쩍 건드리면 저를 안 찍고 저 형만도 찍습니다. 혹 건드리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그 다음 무구가 해석이 어렵습니다.
흉하다 하고 허물이 없다라는 말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흉하다. 스스로 허물, 죄를 지었으니 누구를 허물하겠는가? 허물할 데가 없다. 라고 말하면 말이 됩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 하면 지금 흉하다 상황은 그 다음에 무구 해놨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허물이 없다 이렇게 내놨거든요. 이거를 정상적으로 해석을 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짓은 당신이 스스로 지나치게 행동한 거야. 안 된 거야, 그럼. 그런데 그게 자기 스스로 자기가 판 구덩이인데 누구를 원망하겠냐? 누구를 허물하겠냐? 요렇게 해석을 하면 말이 됩니다, 이게. 요렇게 해석을 하면. 누구를 허물하겠느냐? 그러니까 허물이 없다가 아닙니다. 누구 탓을 해? 지 탓인데. 이 말입니다. 누구 탓을 해? 지 탓인데. 요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말이 됩니다. 약간 관점을 달리 보겠습니다. 지금은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려는 때입니다. 지나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명량해전의 이순신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을 때에 자신을 돌보지 않고 보잘것없는 배 몇 척의 배로 왜군을 대적하는 모습입니다. 길보다 흉이 많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살신성일 하는 것을 허물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 이 같은 상황이라도 그 행동 여하에 따라 같은 상황이라도 그 행동 여하에 따라서 길하기도 하고 흉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요.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그러니까 지금 요 앞에서요. 앞에서 했던 그 말 있죠. 누구를 원망해 요 말하고 뒤에 이순신 예를 든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같은 말이 아니에요. 예. 이순신은 지나치게 행동했지만 허물이 없는 겁니다. 그죠? 허물이 없는 거예요. 지나치게 행동했으니 허물이 없는 겁니다. 13척의 배로다가 해전에 뛰어들었다는 거는 죽으려고 환장을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를 해보면.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나라를 건졌잖아요. 그러니까 허물이 없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앞에서 말한 경우는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놓고 누구를 원망해 이런 말이고 두 가지 말을 지금 다르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같은 이런 얘기 하죠. 왜? 그 임금 될 사람을 당신은 임금의 상이야. 지도자의 상이야. 이래 놓고는 나중에 벌치는 사람을 불렀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임금의 상이야. 상황이요. 그 사람은 벌의 임금이고 이 사람은 진짜 임금이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옛날 얘기가. 예, 그런 거 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상활 과섭지용은 불가구예니라. 지나치게 행해서 흉하다는 말은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고 조금 아까 이순신을 예로 들어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해도 되고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해석이 전혀 다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앞에서 했던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초육은 상황이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들어가는 때입니다. 시작하는 때니까요. 구인은 젊은 여자를 얻은 모습입니다. 얘가 얘하고 연애하는 모습이다. 그렇습니다. 얘가 얘하고 노부 듣기 여천이 늙은 남자가 젊은 여자를 하고 상관을 했다. 지금 아까 그런 얘기 지난번에 있었죠. 싹이 마른 버드나무에 싹이 났다. 그거는 지금 늙은 남자가 젊은 여자와 관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신의 정처가 없는 상황에서 젊은 여자와 관계를 맺는다. 정상은 아니지만 생육을 할 수는 있다. 자신의 처가 없는 상황에서 젊은 여자와 관계를 맺는다. 이거는 정상적인 건 아니다. 지나친 일이긴 하지만 생산을 할 수 있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지금 그 말입니다. 구삼은 제짝인 상구를 구호에게 빼앗긴 모습입니다. 얘는 지금 얘하고 응이 됩니다. 응이 되니까 대과의 상황이 아니면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대과의 상황이니까 얘는 얘하고 제대로 못해서 그러니까 사귀지를 못해서 얘는 흉한 겁니다. 얘는 지금 얘하고 지금 나중에 얘기가 또 벌어지고 있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구사는 지나친 일이기는 하지만
이미 지나친 때로 들어섰다. 정상적이 아닌 것을 정상화한다. 그래서 흉하다고 말하지 않고 인색하다고 한 정도로 그쳤다. 1호 중천을 지나가서 지금 대과로 지금 막 올라가서 어느 정도 상황을 넘어간 그런 상황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9호는 늙은 여자와 젊은 남자의 만남이다. 지금 요 늙은 여자와 젊은 남자의 만남이다. 젊은 남자의 만남이다. 그겁니다. 이런 만남도 정상이 아닌 때니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 역시 안 좋은 일이다. 왜냐? 여기서는 고양이 생재라 그랬습니다. 마른 버드나무에 싹이 난다 그랬습니다. 싹이 난다는 거는 커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고양이 생합니다. 마른 버드나무에 꽃이 핀다. 뒤늦게 이 핀 꽃이 이게 무슨 힘을 쓰겠느냐. 그냥 꽃 피는 것 자체는 좋지만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륙은 지나침에 극에 달하는 모습입니다. 지나침으로 말하면 더 갈 데가 없다. 이 모든 지나침은 스스로 만든 것이다.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예, 요게 기본적인 해석이고 이순신 장군처럼 지나치게 행동해서 허물이 없게 했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관은 마치겠습니다. 아침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그 학교 답사를 따라갔다 왔어요. 답사를 따라갔다 왔는데 남명 조식이라는 사람을 테마로 해서 경상남도 합천, 산청, 지리산 동쪽, 그쪽을 사흘 동안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이 먼 눈에 뭐 안 보인다고 주역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간판들이 다 주역이야. 간판 이름이요. 예. 간판 이름이 다 주역밖에 안 보여서 여기서는 지금 안 보이나? 이거는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네. 저기서 봐야 돼요. 여기서 안 보이네. 안 보이는 거 할 수 없다. 예. 거기 갔더니 이름 중에서 그러니까 공부했던 강당이에요. 강당 이름이 산천제라고 이름이 하나가 있었어요. 강당 이름이. 그리고 또 하나는 내룡정 이런 이름이 있었어요. 내룡정.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학교. 한교로 치면 명륜당. 이거는 제사입니다. 제사. 그 제사 지내는 공간. 한교로 치면 그 뒤에 명륜당 뒤에 뭐죠? 대성전. 예, 그런 겁니다. 물론 같은 데 있는 건 아니고 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요 산천은 뭐냐 하면은 대축입니다. 대축. 산천 대축. 대축은 크게 덕을 기름. 그 정도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곳 맞습니다. 공부하는 곳. 그리고 요 내룡정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보니까 장자에 뭐 나오는 문구에서 땄다고 그래요. 땄다 그러는데 그 설명을 읽어보니까 그냥 주역식으로 해석을 해도 뜻에 크게 어긋나지 않겠다 싶어요. 예. 요거는 지금 뭐냐 하면은, 요 용은 뇌는 그냥, 진하려는, 진게 하면 되고요. 요 용은 뭐냐, 용은. 중천 건깨가 육룡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룡을.
그래서 얘는 건깨다. 건깨다. 그래 놓고 해석을 하면 뭐가 되죠? 예. 뇌천 대장이 됩니다. 뇌천 대장. 뇌천 대장이 됩니다. 대장은 씩씩함. 그런 의미입니다. 씩씩함. 근데 이 남명이라는 사람이, 예, 밑에 뭐더라? 이거든가? 예. 그러니까 조남명, 조식이라는 사람이 문인보다는 무인 기질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칼찬 선비다. 그런 정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정도 이야기를 하고, 생가지라는 데를 좀 가봤어요. 가봤더니, 제가 도로 다니는 본 자리 중에서 그런 자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예, 아주 못 쓸 자리예요. 아주 못 쓸 자리. 예, 태어난 자리가, 뭐, 애가집에 태어났다 그러는데, 아주 못 쓸 자리야. 그래서, 풍수의 관점이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참, 이 사람의 그 일생하고, 이 생가터하고, 어떻게 이렇게 딱 맞냐.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같이 갔던 교수님이 주역하고 풍수를 전공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좀 대화가 돼가지고서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그 설명도 많이 듣고,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이걸 이래 보고 났더니 안동을 한번 돌아보고 싶은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는 뭐 하회마을 이거 많이 다녀봤지만 그때는 이런 시각이 없었으니까 이런 눈으로 볼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 지금 그쪽에 가서 하나하나 도로다니며 보면 지금의 이런 시각을 가지고 다시 볼 수 있겠다. 특히 그 겸암정사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주역적인 코드가 강하거든요. 그 건너편 병창구에 있는 것. 예? 그러니까 하회마을 건너편 병창구에, 예, 겸암정사. 거기는 주역적인 코드가 대단히 강한 데입니다. 그래 한번 또 가보면 뭘 모르고 쫓아가서 그냥 사진 찍고 놀 때 하고 또 다른 게 보이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 상황은 그 교수님하고 저하고밖에는 못 봤습니다. 다른 사람은 갔어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못 봤습니다. 그래서 예, 아주 잘 갔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 키워드가 뭐냐 하면 경과, 예, 의를 엄청나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뭐 경의 룬이, 경의 문인이, 뭐 경인이 하는 소리를 계속해요. 그리고 예, 신명사도라는 게 있습니다. 신명사도. 저도 거기 가서 이제 처음 알았는데요. 예, 신명사도라는 게 있는데 요 신명이 뭐냐 하면 정신입니다. 정신. 그러니까 정신에 사는 집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 신명사도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이 신명을 주재하는 게 뭐냐? 요 경입니다. 요 경인데 우리가 경 공부한다 그러잖아요. 간 공부하고 경 공부한다고. 사실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중지공계 6.25에 나오는 6.25 문헌전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해를 못했어요. 못해서 3일 동안 한 가지 테마만 가지고 생각하고 도로다니니까 그 경공부가 무슨 소리다 하는 게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그 경공부라는 게 뭐다, 무슨 소리다 하는 게. 관공부가 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고 경공부가 뭐다 하는 게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히 즐거웠습니다. 신명사도는 그 그림이 있고 도설이 또 있어요. 그 그림에 설명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좀 더 읽어보고 나서 이해가 좀 더 되고 나면 하루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여헌 집을 묶었었잖아요. 근데 학교 가서 뒤지다 보니까
그 여헌 장현광의 도설이 이만큼 두꺼운 게 2권이 있어요. 다음 주에 빌려올 건데 혹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저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필요 없습니다. 해설이 되어 있는 책이 아니고 아예 옛날 책이에요. 아예 옛날 책이고 이런 문체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책이니까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공부를 좀 하신 분들 중에서 두고두고 봐야지 싶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 신청을 좀 해 주십시오. 또 저기 부회장님께서 수고를 좀 더 해 주실 것 같아요. 예. 그때 가서 이번엔 그거보다 더 비쌀 거예요. 두께가 이만해, 한 권이. 책이 한 2배 되고 크기도 그냥 저 A4 크기고 두께도 이만한 게 그러니까 2권으로 되어 있어요. 예.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싸지고 사람이 적으면 근데 그렇다고 쓸데없는 사람한테 그걸 권해서 바가지 씌울 일이 없잖아. 쓸데있는 사람이 한대로 그게 보물이지만 쓸데없는 사람한테 돈을 쓰게 만들면 안 되지. 그래 나중에요. 누가 달라 그러면은 두 배로 팔아먹는 거야. 그때 가서. 달라 그러면. 예. 이제 상경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30번째가 마지막이고요. 지금 29번째입니다. 29번째. 29번째 괴는 감괴입니다. 감괴. 지금 보면은 아래와 위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엎어놔도 제껴놔도 똑같습니다. 엎어놔도 제껴놔도 똑같은, 이걸 뒤집어 놓으나 바로 놓으나 똑같은 것. 대가리 꼬리가 똑같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부도전괴라 그럽니다. 뒤집어 놓으면 다르게 생기는 괴는 도전괴라 그럽니다. 얘는 부도전괴입니다. 그래서 얘 뒤에 오는 괴는 배합괴로 짝을 맺습니다. 배합은 부부가 된다는 얘기, 부부관계라는 얘기예요. 얘가 암놈이면 여긴 순놈, 순놈이면 암놈, 이런 식으로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감은 물을 의미합니다. 물. 물 숫자 있잖아요. 물 숫자 옛날 글자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를 옆으로 눕혀놓은 글자가 이 글자입니다. 물 숫자. 물 숫자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로. 물 숫자. 그리고 물에 빠진다는 거는 험함에 빠지는 게 됩니다. 험함에. 험하다. 구덩이에 걸어가다가 금방 양말 갈아 신고 나왔는데 물 진흙창인지 모르고 확 밟았다. 발이 빠졌다. 요거 험한 상황입니다. 험한 상황. 험하다. 그런데 지금 험함이 한 번, 두 번 따따블로 왔다. 한 번 험하고 두 번 험했다. 그래서 물이 따따블이다. 두 번이다. 여기서 이 중은 아주 쉬운 글자입니다. 아주 쉬운 글자인데 알고 계시는 그 뜻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는 그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거듭됐다. 두 번이다. 이런 뜻으로 쓰인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거듭된 것이 이름을 감이라고 한다. 물이 하나, 두 개 거듭된 것을 감이라고 한다. 똑같은 게 두 개 오는 괴를 중이라고 합니다. 중이라고. 그런데 우리 학회 말고 다른 학회에서는 이걸 이름을 다르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떻게 부르냐 하면 가미수라 그러죠. 가미수. 가미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중천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남이 어떻게 부르는 거는 시비 걸지 말고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물이 감이 물이 된다 보다는 물이 두 번 더블 됐다. 이게 더 옳아 보입니다. 이게 더 옳아 보입니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다른 학회에서는. 그거는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하는 거를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 이 감꾀는 네 정방꾀의 하나입니다. 네 정방꾀. 정방이 뭐냐 하면은 예, 발을 정자, 방향방자. 동서남북이 정방입니다. 동서남북이. 그리고 그에 비례해서 간방이 있습니다. 간방은 결국은 사이간자죠. 간방. 동남, 서남, 동북, 서북. 요게 간방입니다. 내 정방께는 건곤께, 하늘을 뜻하는 건께와 땅을 뜻하는 곤께와 태양을 뜻하는 이께와 물을 뜻하는 감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음을 뜻하는 감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 정방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천지가 주역 괴서가요. 천지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렸습니다. 얘들이 지지고 볶고 어쩌고 저쩌고 섞여가지고서 평형을 이루게 섞인 게 고루고루 섞인 게 감깨입니다. 고루고루 섞인 게. 고루고루 하나씩 건너가면서 고루고루. 요게 반대로 섞인 게 이깨입니다. 요 다음에 나오는 이깨입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상경을 통해서 형이상학 중에 상학을 지금 공부한 겁니다. 형이상 중에 상을. 그러니까 개념 공부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하경은 상경보다 조금 쉬울 겁니다. 시작부터 여자 남자 연애하는 얘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사람 인사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 상경보다는 하경이 듣기가 좀 더 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냥 인간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감깨는 우리나라 태극기의 한 방향을 차지하고 있는 궤입니다. 64궤에서 그것이 거듭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태극기에 보면은 요거 하나가 있는 궤가 있죠. 예. 지금 이거는 그게 따따블로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따따블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름을 중수감이라고 합니다. 중은 무겁다가 아니고 거듭되다 그런 말입니다. 감은 방향으로 말하면 네 정방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방은 동서남북을 말합니다. 선천방위도로 말해본다면 하늘과 땅, 해와 달 가운데 달에 해당합니다. 달에. 주역계 가운데 물을 의미하는 궤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태궤가 있습니다. 태궤. 이렇게 생긴 태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감궤가 있습니다. 태궤와 감궤가 있습니다. 얘는 이 그림처럼 흘러가는 물입니다. 흘러가는 물. 얘는 연못 속에 담겨있는 물입니다. 연못 속에 담겨있는 물. 머물러 있는 물. 흘러가는 거는 흘러가면서 온갖 만고풍상을 만나는 그런 험함을 상징하지만 얘는 은택을 상징합니다. 의림지 저수지에 물을 왜 가둬놨어요? 논마다 농사 짓고 물 주려고. 그게 은택입니다. 그게 은택. 은택을 상징합니다. 하나는 태궤로 연못 속의 물이고 머물러 있는 물을 의미하고 이 감궤는 흐르는 물을 의미합니다. 그 덕으로 말해본다면 이 덕이라는 거는 저도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냥 속성값, 그것의 속성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감은 험함을 의미하고 태는 기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쁨. 감은 표면적으로 볼 때 험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본다면 실함으로 꽉 차 있다. 양쪽의 의미니까 험하긴 하지만 가운데로는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는데 강변을 만나면서 흘러가는 물은 바위도 만나고 돌도 만나고 꿀은 데도 만나고 하니까 험하지만
가운데로 흐르는 깊은 물은 예, 그런 거에 구애됨 없이 도도하게 흘러간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부하는 것으로 말해본다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그 굳은 것을 얻어낸다라고 말해도 될 겁니다. 물은 뭐가 없습니다. 형체가 없죠. 담기는 그릇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질 뿐입니다. 또한 모든 것의 시원이 물에서 시작됩니다. 주역 상경 괴설을 보아도 건곤 다음에 모두 감깨가 섞여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건곤 빼고요. 둔몽, 수송, 사 쭉 나가면서 전부 이 감깨가 섞여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사람은 태초에 물에서부터 생명이 잉태되었다. 그런 의미하고도 통합니다. 물에서부터 잉태되었다. 아기도 양수라는 물자루 속에 들어있고 최초의 생명도 최초의 생명이 어떻게 잉태되느냐 하면요. 최초의 생명은 둔이 뭐죠? 둔깨가 수레둔이죠. 예. 수레둔입니다. 수레둔. 물에다가 전기자극 줘가지고서 최초의 생명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말이 됩니다. 최초의 생명이 잉태될 때. 물에다가 전기자극을 줘서. 예. 근데 그거는 뭐 인위적인 건 아니고 자연적인 천둥, 번개, 벼락이 치다가 생명이 어떻게 생겼겠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해도 말이 됩니다. 수레둔, 산수몽, 수천수, 천수송, 지수사, 수지비로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전부 물이 하나씩 들어가 섞여 있습니다. 이것을 일명 육수라고 말을 합니다. 육수. 건곤 다음에 쭉 6개가 전부 물이 섞여 있습니다. 물 없이는 못 살죠. 물 없이는. 이렇게 세상은 물로부터 나왔습니다.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도 물속에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온통 열기로 가득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수화가 상존하면서 조화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수화는 서로 멀어질 수도 너무 가까워질 수도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수화는 불상리, 불상잡합니다. 수화는 왼수를 질 수 없습니다. 금방 장마에 떠내려 가도 물 안 먹으면 안 되고, 화마를 입어도 불 없이 밥을 못 끓여 생쌀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깨는 인간의 심장을 추상하기도 하고, 불을 추상하기도 하고, 해를 추상하기도 하고, 낫으로 추상하기도 합니다. 신기로 추상할 수도 있습니다. 감은 인체에서 신장을 추상하기도 하고, 신장이 숙이죠, 신장이. 그리고 감은 색깔로는 검정색입니다. 그래서 신장이 나쁜 사람은 뭐 검은 콩으로다가 뭐 어쩌면 된다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달을 추상하기도 하고, 밤을 추상하기도 하고, 전기를 추상할 수 있습니다. 이허중의 허함과 감중령의 실함은 모두 중앙, 즉 가운데, 곧 마음이 지어지선에 이른다면 도통한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어지선에 이른다는 것은 더 이상 끝간데 없는 것이죠. 더 이상 지극할 수 없는 그러한 경지에 이르는 것을 지어지선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런 상황, 그것을. 부처님의 둥근 손모양을 전법륜인이라고 합니다. 주역에서 감중련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요래고 있는 건가요? 요래고 있는 거죠. 요 모습이 감중련이다. 손가락으로 표현할 적에 요거는 건이 되고 요거는 감이 됩니다. 손가락으로 표현할 때요. 우린 이거 별로 써본 적이 없어요. 써본 적이 없는데 어떤 책에 보니 그런 게 있습니다. 주역에서 말하는 지어지선과 불교에서 말하는 팔정도는 그 의미가 같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참고로 팔정도는 바른 견해, 바른 생각, 정견, 정사유, 바른 말, 정언, 정어, 바른 행위, 정업,
바른생활, 정명, 바른노력, 정진, 바른기억, 정념, 바른명상, 예, 정정입니다. 요게 불교에서 말하는 팔정도라고 말합니다. 이 중수감은 감중년의 험함이 중복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대체로 어려움을 뜻하는 계입니다. 하나의 환란이 지나가면 또 하나의 환란이 닥쳐오는 모습입니다. 감께는 사난께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난께는 뭐냐면 주역 64개 가운데 아주 어려운 경우가 4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는 소리입니다. 그 중에 하나. 다만 어려울 때라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큰 난관을 돌파한 사람이 위대한 족적을 남긴다라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우리가 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대단한 위기의 상황을 돌파해낸 사람들입니다. 목숨까지 바쳐서. 그렇게 생각하면 이 난깨 어려운 개를 만나서 주저앉아버리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고, 그걸 어떤 형태로든 돌파해버리면 예, 대단한 성장이 있게 됩니다. 저도 살면서 뭐 어려운 일이 다들 있지만 다들 어려운 일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극복하느라고 무진장 노력을 하고 보면, 극복이 되고 나서 뒤돌아보면 야, 내가 좀 많이 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경험도 여러 번 있었고요. 그래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상황은 그저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보내게 됩니다. 가끔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를 벗어나느라고 뭐 보통 평소 안 하던 고생도 많이 하죠. 그러고 나서 보면 예, 다른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제가 하던 일 버리고 오만 엉뚱한 데 다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글쎄 무슨 일이 있으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의 저도 지금 무진장 어려운 상황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듭된 어려움을 돌파한다면 예, 분명 멋진 세상을 만날 겁니다. 개의 모양을 살펴보면 네 꾀는 물의 험함을 말하였고 외 꾀는 사회적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꾀는 모두 부정이고 외 꾀는 모두 정입니다. 네 꾀는 모두 부정이고 외 꾀는 모두 정이라는 말, 지금 요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 효사의 설명도 네 꾀와 외 꾀를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합니다. 다른 관점에서. 이거는 자연의 관점에서, 흘러가는 강물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이거는 사회를 리드해 나가는 지도자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은 험한 때다. 그 험함이 거듭해서 닥쳐오는 때다. 요 키워드를 잃어버리고 이 괴사를 읽어보면 말이 연결이 안 됩니다. 말이. 그래서 예, 험함 이 키워드를 항상 머릿속에 넣고서 이 효사를 읽어 나가야지 말이 서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거를 인지 못한 사람들이 주역은 점친 기록을 대충 섞어서 비슷한 것끼리 모아놓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총론이고요. 이제 괴사입니다. 괴사. 괴사 중에요, 괴명 말고 다른 글자가 처음에 들어간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괴는 다 괴명이 앞에 들어가 있는데 얘는 앞에 다른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글자가. 요거는 다 아는 글자예요. 그죠? 다 아는 글자입니다. 익힐 습자입니다. 익힐 습자. 그렇다면 이 말은 험함을 익히다라는 말이 되는데, 여태까지 지금 험함이 따블됐다고 말했잖아요. 예. 어거지 같지만 이거를 따블되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사전 찾아보면 있어요. 거듭되다. 거듭될 습자입니다. 거듭되다. 거듭되다는 표현입니다. 이 중도 거듭되다고요. 이 습도 거듭되다고요. 예. 또 이 거듭되다는 표현이 뒤에 천자가 또 다른 거듭됨이 또 나옵니다. 다른 글자로 표현된. 얘도 지금 거듭된다는 표현입니다. 스까함은 거듭된 험함은 유부하야 믿음이 있어서 예, 유심형이니 오직 마음으로 형통하니 행하면 유상일이라. 거듭된 험함은 이런 상황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돌파해야 된다. 깨부리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유부는 부는 요게 사전 찾아보면 밑불부 그럽니다. 밑불부. 근데 공부하면서 저도 밑부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난 이해를 못했어요. 안 되더라고. 뭐 이해 하나마나 뭐 워낙에 기초가 없이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예, 처음부터 제대로 알아듣는 건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손톱 조자, 발톱 조자입니다. 발톱 조자. 요건 아들 자자고. 새 발 아래 알이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알이 들어있는 모습. 애미는 이 속에 지 새끼들의 거니 하고서 굴리고 앉았고, 이놈은 내 위에 있는 발이 내 애미가니 하고 드러놓여 있지 않습니다. 둘 다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뻐꾸기를 보면은요, 뻐꾸기요. 뻐꾸기가 지 새끼를 못 품어요. 남의 둥지에 넣어놓는데 그 새가 뻐꾸기를 아무 생각 없이 품어요. 그리고는 이 뻐꾸기가 먼저 부화가 돼요. 덩치도 크고. 이놈이 나와가지고 그 진짜 알들을 다 깨고 다 밀어내요. 다 밀어내서 굴러다니고 다 죽여버려. 그래도 애미는 이 뻐꾸기 새끼를 계속 품어요. 계속. 요런 믿는 관계는 아무런 은원이 없는 관계입니다. 내가 당신한테 덕을 본다. 내가 덕을 보여준다. 이런 생각조차 없는 믿음입니다. 아주 원초적인. 그런데 이 믿는다는 말이 이 말 말고도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예, 요것도 믿는다는 말입니다. 요것도 믿는다는 말. 이거는 말로다가 믿는 거죠. 말로다가. 예. 인간관계. 사람 간의 믿음. 인간관계. 대인 간의 믿음입니다. 대인 간의 믿음. 그리고 예. 요자도 믿음입니다. 요자도. 요거는 신에게 비는 믿음입니다. 신에게 비는 믿음. 정성 들이는 것. 신을 경배하는 믿음. 요건 인간관계에서 믿음. 그 신이가 있니 하잖아요. 신이가 있니. 그러니까 유부한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인간관계. 이놈 신이가 있는 놈이야. 신이가 없는 놈이야 하잖아요. 요 신입니다. 요거. 요거는 정성을 들이죠. 정성을. 신에게. 그 믿음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있는데, 예, 요런 정도로 구분해서 쓰면 될 겁니다. 습은 익힌다는 말입니다. 또한 거듭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익힌다는 것은 거듭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지금 요자가 무슨 자냐 하면 요거는 새 날개고요. 요거는 흰 백자가 아니고 이거는 이걸로 보고서 읽으면 됩니다. 일백백자. 새가 둥우리에서 나르려면 100번을 날개짓을 해야 100번을 퍼덕 돼야 겨우 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 100은 숫자 100번이 아니고 많이 이런 정도 의미로다가 쓰면 됩니다. 많이 퍼덕 돼야지. 익힌다는 게 그런 겁니다. 익힌다는 게 배운다는 거는요.
공부를 해서 우리가 뭔가를 배우잖아요. 배우는 건 책상 앞에 아이가 앉아서 예, 책을 들고 양쪽 손으로 붙잡고 앉는 모습입니다. 지금 지금 앉아 계신 딱 이 모습입니다. 이게 이 배우고만 끝나면은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예, 익혀야 됩니다. 익혀야지. 예, 이거는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거는 스스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누가 대신 익혀줄 수가 없어요. 이거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야? 신경자가요. 예. 99번이었지 이게. 100에서 하나가 빠져가지고. 예. 그것도 있고 여기선 이거를 일로 봐도 됩니다. 예, 99번도 되고 예, 그것도 되죠. 그러니까 백수에서 하나 빠진 게 그거 아니에요. 예. 99살도 백수. 예. 그러니까 여기선 이거를 일로 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0으로 봐도 되는데 요 말은 꼭 99번, 100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많다, 많이.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99, 100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퍼덕거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요. 어디 갔냐. 그래서 습은 거듭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습감은 험함이 거듭된다는 말이다. 여기서 예, 중수나 습감이나 그렇게 보면 이제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같은 말이. 감은 험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고난 속에서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거듭된 험함은 결국 자신을 단련시킬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는 마음으로 이 상황을 돌파해야 합니다. 부는 파자를 해보면 손톱 조자, 발톱 조자와 아들 자자입니다. 발톱 밑에 아이, 곧 새가 둥우리에서 알을 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미쁘다, 믿음성이 있다, 붙다, 붙이다, 달리다, 알이 깨다. 요거는 오타겠죠? 기르고 자라다, 빛나다, 껍질, 겉겨, 알, 씨, 옥이 빛나는 모양 등등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믿음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지 됩니다. 혹은 믿음성을 가지고로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이 믿음은 어미새는 당연히 내 새끼겠지 하는 믿음이고 새끼는 당연히 내 어미겠지 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 비슷하지만 조금씩 의미가 다른 글자가 있습니다. 신과 성입니다. 신은 인간 간의 신뢰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은 인간이 신에게 드리는 정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유는 별이가 우리 별로 보는 게 아니라서 그물 코를 꿰n 굵은 줄, 이나 글의 뼈대가 되는 줄거리를 유라고 한답니다. 밧줄, 구석, 오직, 바로사, 조사, 생각하다, 유지하다, 매다 등의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지하다, 매다 정도로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유심형은 마음으로 메어져서 자손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형통한 것이다. 대단히 형통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손대대로 이어지는 거니까. 거듭된 어려움이라는 것은 오직 믿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형통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을 혹은 그렇게 실천한다면, 그렇게 행한다면 가상함이 있을 것이다. 유상하다. 상은 높이 우러름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겁니다. 예. 여기까지가 괴사입니다. 지금 괴사, 단사, 상사는 요 괴를 뭉뚱그려서 통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통째로 설명하고 있는 거고 공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간. 그 상황을 설명하는 중입니다. 상황을. 그리고 효사는 시간의 흐름, 공간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상황을 총론 한번 설명드리고 괴사 한번 설명드리고 다시 단사에서 지금까지 설명을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설명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계속. 조금씩 관점을 바꾸고 조금씩 뭔가를 더 붙여서. 단활. 습감은 거듭된 감은 무슨 소리냐? 중험례니 험함이 거듭된 것이니 수류의 불량하며 물이 흘러가는데 가득 차지 않았으며 행험이 불실기신이니 험함을 행하여도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니 유심형은 오직 마음으로 형통하다는 것은 내이 강중야오. 내이 강중야오는 지금 얘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이 중을 얻었다. 지금은 어려운 때이기는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예. 행유상은 행함에 가상함이 있다는 말은 뭐냐? 왕유공예라. 밀고 나가라. 결실을 얻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왕유공예라. 밀고 나가라. 그대로 해라. 결실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한 문장이 끝나고 그 다음 문장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앞에서 예, 거듭 험함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거듭 험함이 뭐냐를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늘의 험함은 불가승야오. 올라갈 수 없는 것이 그게 험한 거다. 지금이야 뭐 로켓 타고 가긴 하지만 예, 하늘을 새처럼 날 수 없죠, 사람이. 그 얘기입니다. 지험은 땅의 험함은 산천구릉예니 예, 높은 산, 깊은 계곡, 구릉 이게 다 험한 거죠. 험한 겁니다. 그렇다고 말하고 왕공이 이제 그런데 이런 험함을 회피만 하냐? 험함을 우리가 활용해 보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공이 설험하야. 왕공은 지도자죠. 지도자가 험함을 베풀어서 험함을 베푸는 얘기는 장애물을 가지고서 그런 말일 수 있습니다. 이수기국하나니 그의 나라를 지키니 험지시용이 대의제라. 험함을 쓰는 때가 크기도 하구나. 대단하구나. 우리가 휴전선에서 지키고 있는 철조망을 치고 있는 그것이 험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을 안 하면 항상함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항상함을. 그게 험함이죠. 그게. 예? 시간이 됐어요? 뭐 이렇게 시간이 잘 가? 그래요. 쉬었다 해요. 시계가 저쪽에 걸려 있어야 되는데 시계가 여기도 있긴 있어요. 조그맣게. 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차 드실 분은 예.